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즐거운 주말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날씨는 참 좋은 주말 어디론가 훌쩍 떠나기 참 좋죠. 이럴 때 대형 SUV를 타고 가족과 여행을 가기 참 좋은데요. 지폴 엑스턴이 데뷔 3년 만에 상품성을 강화해서 부분 변경 모델로 돌아옵니다. 이전 도도튜브 영상에서 이미 실내외 이장막 사진으로 어느 정도 변화를 예상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반자율 주행 기능과 가솔린 엔진 탑재 소식도 전해드렸었죠. 특히나 쌍용차 내에서는 유일한 신차 효과를 노려야 하는 모델로서 쌍용 자동차로서도 승부수를 걸어야 하기에 더욱더 상품성 강화에 신경을 썼을 겁니다. 특히나 현재 판매가 점점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기에 더욱더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그나마 렉스턴 스포츠가 하락한 판매량을 커버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고 현대에서도 픽업 트럭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만큼 쌍용 자동차도 이대로 맘 놓고 있기에는 편안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분명 지포 렉스턴의 매력이 있지만 항상 약점으로 지적받아 오던 부분들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ADAS의 부재가 경쟁력 부족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동생격인 코란도나 티볼리에도 있는 전자식 스테레오 휠은 반드시 이번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반자율 주행 장치를 탑재하고 전방 차량과의 일정 거리 유지 및 중앙 차선으로 달릴 수 있도록 보조하는 시스템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하차 시 탑승객 하차 보조, 안전거리 경보도 새롭게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단일 파워트레인의 단조로움과 낮은 성능이 발목을 잡고 있죠. 물론 모하비 더 마스터도 단일 트림이지만 V6 3.0 디젤과 자동 8단 변속기의 조합으로 최고 출력 260마력, 최대 토크 57.1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포 렉스턴의 경우는 4기통 2.2 디젤 엔진과 벤츠의 7단 변속기가 조합되어 187마력, 최대 토크 42.8로 모하비랑 비교 자체가 아쉬움을 많이 남기죠. 그래서 일단 파워트레인은 가솔린 엔진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수출형에서 먼저 적용된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 많이 올드한 실내 디자인이 경쟁 모델과 비교해서 선뜻 선택하기에 망설여지는 이유일 텐데요. 이전 지퍼 렉스턴에 비하면 일치월정한 디자인이지만 요새 트렌드를 따라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퍼 렉스턴의 크기의 차량이라면 반드시 독립형 시트 도입도 시급할 텐데요. 5인승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만약 바디온 프레임으로 독립 시트의 구성이 어렵다라면 요새 슬슬 흘러나오는 9인승의 롱바디 모델도 분명 승산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배드림의 G7 트로딩님의 실내 예상도를 변경사항에 대해서 포토샵을 해주셨는데요. 부분 변경인 만큼 아주 큰 변화보다는 기존의 실내 인테리어 아웃라인에서 추가적인 부분만 포토샵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진을 보시면요. 클러스터에 10.25인치 풀 LCD 클러스터가 적용된 모습이고요. ACC 적용에 따른 차간거리 조절 버튼도 추가되어 보입니다. 센터페 시야는 큰 변화가 없는 듯 보이고요. 기어봉이 유출샷의 느낌으로 디자인 변경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대시보드 아래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된 모습도 표현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인데요. 기존에 정제되어 보이는 곳에 새로운 인테리어 포인트를 입힘으로써 고급스럽게 마감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무슨 변화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번 지퍼 렉스턴의 부분 변경 포인트는 큰 폭의 변화보다는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들 위주로 보완하는 수준의 펠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하네요. 다만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요새 트렌드대로 일체형으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기도 합니다. 쌍용 지퍼 렉스턴에서 그 트렌드까지 수용할지는 의문이긴 하죠. 현재 상품성을 강화한 2020 지퍼 렉스턴이 판매 중이죠. 특히 지퍼 렉스턴의 페이스리프트 경우는 현재 지퍼 렉스턴의 강점을 그대로 계승해야 할 텐데요. 그 강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 지퍼 렉스턴의 가격 3,361만원에서 4,355만원이고요. 2.2 디젤 럭셔리가 3,361만원, 마제스티가 3,509만원, 헤리티지가 4,076만원, 헤리티지 스페셜이 4,355만원입니다. 그리고 2.2 디젤 4륜 기준으로 럭셔리가 3,557만원, 마제스티가 3,705만원, 화이트 에디션이 4,057만원, 헤리티지가 4,272만원,
헤리티지 스페셜이 4,551만원입니다. 비교되는 타 차종 엔트리 시작가 기준으로 팰리세이드 3,397만원, 모하비가 4,647만원, 트래버스가 4,447만원입니다. 솔직히 팰리세이드 빼고는 가격 경쟁력은 없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퍼 렉스턴의 페리의 가격 상승은 요새 신차의 가격 상승폭을 생각한다면 100에서 200만원 상승선에 결정될 듯 하고요. 정말 이렇게 보니 팰리세이드가 가성비적으로 잘 나오긴 한 차량이면은 다시 한번 공감하게 되네요. 대기 고객이 아직까지 6개월에서 7개월인 이유가 또 있겠죠. 어제 영상에서 5월 팰리세이드 캘리그라피 최상위 트림도 곧 출시되니 대형 SUV 시장에서 어떤 판도가 그려질지도 상당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강인한 외관과 국내 차량 중에 유일하게 모하비와 같이 바디온 프레임 역시 오프로드 차량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더욱이 시승기들을 보면 같은 바디온 프레임을 사용하는 모하비 더 마스터보다 지퍼 렉스턴의 승차감은 한 수 위라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거대한 사이즈의 특장점을 내세워 렉스턴만의 매니아층을 사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20 모델의 경우는 파르테논 신전의 완벽한 비율에서 얻은 영감과 쌍용차의 디자인 철학, 내추럴 번 3모션의 디자인의 웅장함을 모티브로 자연의 웅장함을 그대로 살렸는데요. 특히나 입체감을 살린 메쉬 타입의 체인 메쉬 라디에이터 그릴은 지퍼 렉스턴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급 최대 2열 레그룸 공간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트렁크 공간은 골프백 4개를 넣고도 상당히 여유롭다고 하는데요. 최고급 나파 가죽 적용 시트 및 사이드 미러를 기억해 놓은 운전자 체형 및 움직여주는 메모리 시스템도 탑재하여 탑승객의 편의 사양도 대폭 강화시켰죠. 이건 또 다른 지퍼 렉스턴의 위장막 사진인데요. 측면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면도 리어 램프 쪽만 좀 변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번 지퍼 렉스턴의 부분 변경은 외관에서도 전면부와 후면부만 살짝 변경하는 정도이고 측면부는 거의 변화가 없을 듯 보이죠. 쌍용차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퍼 렉스턴은 대형 SUV만의 공간과 품격 안정성을 높여 프리미엄 SUV의 가치를 입증하며 성장해온 히스토리가 강점일 뿐만 아니라 일상부터 레저까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SUV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물음표를 붙이고 싶죠. 이번 지퍼 렉스턴의 부분 변경 모델로 앞에서의 포부를 어느 정도 증명해 보이기를 바랍니다. 지퍼 렉스턴의 부분 변경 모델은 올 하반기 출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 또 한 번 대형 SUV 시장에 불꽃 전쟁을 일으킬지는 지퍼 렉스턴 본인 스스로에게 달린 것 같고요. 이대로 기억에서 사라질지 아님 대형 SUV 시장의 리드 차량으로 다시 한번 변모할지는 주목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지퍼 렉스턴의 부분 변경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